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식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식을 끝날 때까지의 과정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치료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식 후에 비교적 잘 생기고 하지만은 미리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두 질환, 즉 당뇨병과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식 후 왜 이러한 질환이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이런 만성질환의 위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자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꼭 챙겨야겠구나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식한 다음에 만성질환이 잘 생길까요? 이건 환자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치료 과정 자체가 몸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식 후에는요, 우리 몸에서는 네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약물, 굉장히 험한 약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약물의 영향을 받으면 만성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한 다음에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근육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당도 오르게 되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골절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식하신 다음에 식사 제대로 하신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숙주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와 영양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잘 생길 수 있을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식 후에는 꼭 필요한 약 중 하나가 바로 스테로이드인 거를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특히나 이식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을 조절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는요, 동시에 혈당을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식욕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배 쪽에 지방을 많이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당을 더 많이 만들고 덜 쓰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또 일부 면역 억제제는요, 혈당이나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거나 또 다른 대사 문제를 함께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식 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감염 걱정 때문에 바깥 출입도 잘 안 하시고요. 그다음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줄면은 혈당을 쓰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요, 처음에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근육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육이 활동량이 감소가 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활동이 줄면은 혈당이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근육량은 줄고요. 지방은 늘어날 수 있어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이식 후에 나는 살이 오히려 빠졌는데도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식 후에는 입맛이 떨어지거나 입이 잘 마르고요. 그래서 달달한 음식이 좀 당기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음식이 실습니다. 간편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 즉, 우유를 드신다거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라서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빵, 면, 죽, 음료처럼 흡수가 빠른 음식들을 반복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혈당이 그만큼 쉽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나 흡수장애, 햇빛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칼슘 섭취도 줄어들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변화인데요. 이식 후에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고요. 남성의 경우는 호르몬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지방 관리나 당 관리에도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뼈가 아주 빠르게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식 후 만성질환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정기검사와 조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이 관리가 필요하지만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시면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했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분, 그 다음에 이식 전후로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경우,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당뇨병 혹은 골절병력이 있으신 경우, 그 다음에 이식 전부터 나는 혈당이 높았거나 아니면 골밀도가 낮았던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식 전에 흡연을 했거나 음주가 잦았던 경우에는요, 이런 이식한 다음에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환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제가 부주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조심하자. 자, 당뇨는 혈액 질환과는 다르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증상이 없어도 조심하자라는 어떤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식한 다음에 왜 당뇨가 잘 생길까요? 앞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염증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 자체가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혈당을 잘 못 쓰는 상태가 또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운동량도 감소하고요.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뼈가 자꾸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최근에 더 많이 증량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식 전부터 당뇨 전 단계, 즉 혈당이 정상은 아니고 당뇨는 아니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계셨던 분들은 이식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뇨는 가족력이 굉장히 차지하는 지분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당뇨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당뇨라고 하면은 증상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다갈, 체중 감소. 자,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목마름 심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마시고 목마름이 여전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또 드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니까 소변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조절 안 되면 대표적으로 식욕이 굉장히 많아서 밥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쭉쭉쭉쭉 빠집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당뇨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신 분들, 나는 지금 이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당뇨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당뇨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 걸릴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뇨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조혈모세포 이식하시고 나서 이제 생존이 늘어나시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겨가지고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뇨는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당장에 혈당이 높으면은 감염 위험이 증가됩니다. 저희 이식하신 분들은 감염 걸리면 절대 안 된다고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당뇨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나 신장이나 눈 등의 어떤 합병증 등이 생기면은 이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당뇨는 꼭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간단한 게 있습니다. 요거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당뇨 애써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 검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공복 혈당도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은 오늘 한 번 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의 평균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를 의미하는 당화 혈색소. 그 다음에 이식한 다음에 이 혈색소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확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당화 알부민이라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규칙적으로 잘 하십시오. 귀찮다고 해가지고 음료나 과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정말 양질의 식사를 꼭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꼭 필요하는 최소한의 운동량은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나누시면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은 꼭 하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꼭 하루에 20분 정도. 어떤 강도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강도로 하루에 20분씩 꾸준하게. 이 운동은 내가 앞으로 2, 3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진단이 되면은 환자분들이 일단은 부정부터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뇨약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이거는 절대 지금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뇨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부정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니면은 저같이 내분비내과 의사가 환자분 죄송하지만 당뇨약은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면 절대 좋지 못합니다. 감염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그때부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뭐 당뇨약을 계속 안 드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걱정하시는 인슐린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당뇨의 어떤 약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면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치료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식한 다음에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러신 분들은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심하게 기침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뭔가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허리 척추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식한 다음에는 뼈가 또 나빠집니다. 뭐 당뇨병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뼈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음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식한 다음에 저희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육량도 빠지고요. 뭐 바깥에서 감기 걸지 말라고 권유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바깥 외출도 잘 안 하시게 됩니다. 운동이 부족하게 됩니다. 뼈에 자극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뼈는 점점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햇빛도 잘 못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뼈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보충이 제일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폐경이 아니신 상태에서 이식을 하게 되면은 폐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뼈는 점점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암제,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투여하시게 되면은 뼈는 결국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식한 다음에 뼈가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 그 다음에 폐경 혹은 조기 폐경이 온 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 과거에 이식받기 전에 골절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이식하신 다음에 골절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가뜩이나 마르고 근육도 없어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휘청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질 가능성, 즉 낙상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하고요. 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저는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꽤 많이 뵀습니다. 이식 열심히 하시고 정말 치료가 잘 됐는데 갑자기 골절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골절이 생기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부러졌는데 1년 이내 사망률이 높아지고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골절이 생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골절이 안 생긴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결국 생존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골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가장 대표적으로 골절이 생기는 부위이긴 한데요. 척추는 이렇게 뭔가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주저앉은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한 부위가 부러지고 두 부위가 부러지고 세 부위가 부러지면요. 허리는 점점 휘게 되고요. 가뜩이나 이식하신 분들 심폐기능, 즉 폐 숙주반이 오거나 뭐 심장 기능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휘게 되면은 그 앞부분에 폐랑 심장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눌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척추 압박골절 때문에 심폐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압박골절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뚝 부러지게 되면 요거는 가만히선 낫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요. 낙상이 일어나고 나서 수술한 다음에는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병증이 생깁니다. 폐렴도 생길 수 있고 욕창도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절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식하신 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기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척추 골절을 있은 다음에 사망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9.6%,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6%가 1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더 높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남성의 경우 무려 21.5%로 굉장히 높습니다. 10분 중에 2분 이상은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절이 일어나거나 특히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 폐렴 오고 욕창 오고 그런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하신 분들 절대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뼈 관리 크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은 또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당뇨 검사 열심히 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밀도 검사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뼈는 증상이 없습니다. 한번 부러지고 나면은 증상이 생깁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다 좋은데요. 영양제보다는 우선순위가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우유 힘드시지만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또 열심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뭐 시금치, 그 다음에 멸치 같은 음식도 잘 챙겨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D는 원칙이 햇빛을 통한 자연스러운 보충이 원칙이긴 한데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영양제를 꼭 사서 드셔서 비타민 D를 꼭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뼈는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넘어질 정도로 아주 강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본인 체력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뼈한테 도움이 되고 근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요, 근력 운동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유산소 운동 좋습니다. 뭐 러닝머신 뛰는 것도 좋으신데요. 근력 운동을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뇨를 위해서도 운동 한 20분 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걸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유산소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에 운동량을 채우면서 당뇨도 잡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뼈는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환자분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까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당뇨랑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진단이 되고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면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당뇨, 골다공증 모두 두 질환 모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냥 만약에 진단이 되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고 처치가 필요하다. 관리를 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관가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9 만성 관리는요,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급하게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막고 천천히 관리하시는 것이 바로 이식 후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이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뇨와 골다공증 관리는 환자분이 주인공이 되는 건강관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천천히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분내과 교수 하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